안녕하세요. 오늘의 동아아산 건강광자는 심장 판막 질환의 진단과 최신 치료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김호진 교수입니다. 먼저 심장 판막의 구조 및 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심장은 중학교 생물 시간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4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몸에서 좌심실과 대동맥을 연결하는 판막을 대동맥 판막, 우심실과 폐동맥을 연결하는 판막을 폐동맥 판막이라고 부르고요. 왼쪽 심장에서 좌심방과 좌심실을 연결하는 판막을 승모 판막, 그리고 우심방과 우심실을 연결하는 판막을 삼천 판막이라고 부릅니다. 그 왼쪽 옆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판막들이 밑에서 보시면은 저기 폐동맥 판막을 제외하고 대동맥 판막, 승모 판막, 삼천 판막은 모두 사이좋게 저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폐동맥 판막 한 가지만 저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판막이라고 하면 흔히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심장 내부의 여닫이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혈액이 일정한 심방에서 심실로, 심실에서 대동맥이나 폐동맥으로 일정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끔 열렸다 닫혔다를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고 닫히는 것만 잘 되면 되거든요. 근데 열리는 게 잘 안 되면 그게 협착이고요. 제대로 잘 닫히지가 않아서 원래 가려던 방향에서 피가 거꾸로 흐른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폐쇄부전 혹은 역류라는 말로 저희가 판막의 질환을 설명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심장 판막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심장 판막 질환이 이제 심하지 않거나 따라서 심하지 않다는 말씀은 어떤 경피적인 중재 시술이라든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이뇨제라든지 혈관 이완제, 항응고제 등을 사용함으로써 심장 판막 질환의 경과라든지 병증의 진행 등을 모니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주로 심장내과에서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서는 외과 수술이나 경피적 중재 시술을 저희가 시행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경피적 중재 시술로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시술로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 혹은 경피적 승모 판막 성형술, 또한 마지막으로는 경피적 인공 판막 내 판막 삽입술 등이 있고, 외과 수술로서는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판막 자체의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고칠 수가 없을 때 저희가 시행하는 판막 치환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판막을 고쳐서 쓸 수 있을 때 시행하는 판막 성형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판막 질환의 수술적 치료, 외과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장 판막 성형술은 판막의 자연스러운 구조를 보존하면서 판막을 고쳐서 쓰는 수술 방법입니다. 따라서 환자분 본인의 판막을 그대로 살려서 쓰기 때문에 심장의 기능 보존에 유리하고요. 수술 후에는 항응고제를 오래 쓸 필요 없이 약 3개월 정도만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주로는 판막 폐쇄부전이 있는 환자분에서 주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심장 판막 치환술의 경우는 환자분 본인의 판막을 살려서 쓸 수 없을 때 인공 판막으로 치환을 하는 수술입니다. 판막이 너무 두꺼워져 있거나 딱딱해져 있거나 아니면 칼슘 침착으로 인해서 잘 열리지가 않을 때,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판막 성형이 어려운 경우에 시행합니다. 따라서 이런 치환술에서는 손상된 판막을 제거한 후에 기계 판막 혹은 조직 판막과 같은 인공 판막으로 치환을 하고요. 기계 판막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평생 항응고제를 복용하셔야 합니다. 인공 판막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조직 판막,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기계 판막입니다. 조직 판막의 경우 평균 수명이 10년에서 15년 정도로 판막 자체의 수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에서 15년이 지났을 경우에 판막 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경우 재수술을 고려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판막의 가장 큰 장점은 항응고제를 짧은 기간, 대개의 경우 3개월인데요. 이 경우만 복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출혈이나 혈전의 위험이 적습니다. 기계 판막의 경우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금속으로 만든 판막입니다.
따라서 판막 자체는 조직 판막에 비하면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문제가 발생하시지 않는 한은 보통 재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판막의 가장 큰 단점은 항응고제를 평생 복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출혈이나 혈전의 위험성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 판막과 조직 판막 둘 중에 어떤 판막을 선택해야 하느냐, 사실 외래에서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이 두 판막 사이에서 선택은 연령이나 제가 다양한 요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고려하셔야 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연령부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젊으신 환자분들에서 조직 판막을 쓰시면 추후에 다시 재수술을 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조직 판막은 70세 이상 환자분들에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반면에 기계 판막 같은 경우에는 기계 판막은 이제 반영구적 수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젊은 환자분들은 재수술하실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기계 판막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50세에서 70세 사이, 제가 대략적으로 한 20년 정도 되시는 그 사이에 환자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에서는 사실 어떤 판막을 쓰시는 게 더 좋으냐, 나라별로 아니면 국가별로 연령만 놓고 봤을 때 연령에 대한 그런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까지 심장 판막 치환술을 시행하시는 환자분에서 기계 판막이냐 조직 판막이냐, 이걸 어떤 판막을 쓰실 건지에 대한 이런 연령 기준은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참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 환자분들의 생존율과 다른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65세 미만에서, 승모 판막 치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70세 미만에서 기계 판막이 더 안전하다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저희가 얻어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이 그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이제 기계 판막이나 조직 판막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하나의 큰 지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모 판막이나 삼천 판막을 수술하실 때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개용을 하지 않고 오른쪽 가슴 일부만을 절개해서 시행하는 최소 침습 수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술은 보시는 것과 같이 로봇의 도움을 받아 더욱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동맥 판막을 수술하실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에 가슴 일부만을 절개하고 수술하시거나 혹은 가슴뼈의 일부만을 일부 절개해서 시행하는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 시행 시에는 절개 범위나 절개 부위는 환자분 심장의 해부학적 구조 및 전신의 혈관 상태 등을 평가한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피적 중재 시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경피적 중재 시술로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우리가 흔히 탑이라고 부르는 시술이 있습니다. 이 탑이는 대동맥 판막 협착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스텐트 모양의 판막을 협착된 대동맥 판막 내부로 삽입을 해서 펼쳐줌으로써 판막을 삽입하는 시술입니다. 보통 이 스텐트 모양의 판막은 다리혈관 혹은 목이나 겨드랑이 혈관, 아닌 경우에는 대동맥에서 직접 삽입을 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과 비교했을 때 이 탑의 가장 큰 장점은 대부분 개용 및 전신 마취 없이 시행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탑의는 대개 수술과 시술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리혈관을 통해 탑의 스텐트를 삽입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한 수술적 처치 없이 시행을 할 수 있지만, 목이나 겨드랑이 혈관 혹은 대동맥 혹은 심장의 심천부를 통해서 탑의 스텐트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외과적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서울 아산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한 내외과의 협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이루어진다는 점이고요. 또한 이러한 협진을 통해서 모든 형태의 탑의 시술이 가능합니다.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국내 최다 연 300여 건 이상의 탑의를 시행하고 있고요. 시술 성공률은 99%에 이릅니다. 또한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러한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탑의 다음으로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 많이 시행하는 경피적 중재 시술로는 승모판막 성형술이 있습니다. 이는 승모판막에 폐쇄부전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것으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클립을 다리 혈관을 통해 심장까지 올려서 역류된 부위에 승모판막에 삽입함으로써 역류를 막아주거나 줄여주는 시술입니다. 다른 최신 경피적 중재 시술로는 경피적 인공판막 내 판막 삽입술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직 판막이 수명을 다한 경우 가슴을 다시 열고 판막을 다시 삽입하는 재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비의 발전과 함께 기존의 수명을 다한 조직 판막 내부에 보시는 것과 같이 판막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통해 특히나 재수술의 위험성이 높으신 분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공 판막 내 판막 삽입술은 지금까지는 대동맥 판막에서만 가능했었는데요. 최근 승모 판막의 수명이 다한 경우에도 그 내부에 판막 스텐트를 삽입하는 기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됨에 따라 시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외과적 치료나 아니면 경피적 중재 시술이 필요하신 심장 판막 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께서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 사실 어떠한 치료 방법을 받으실지, 어떤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흉부외과와 심장내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심장팀 미팅을 통해서 이러한 중재적 수술이나 혹은 이런 중재적 치료가 필요하신 환자분들이 어떠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결과일지에 대해서 매주 한 번씩 있는 심장팀 미팅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판막 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께서는 판막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 흉부외과로 오셔야 하는지 아니면 심장내과로 오셔야 하는지 가끔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그러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이 어떠한 과에 오셔도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심장팀 미팅을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최선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장팀의 가장 유기적인 협력은 저희 서울 아산병원의 가장 큰 자랑이고 저희 서울 아산병원이 심장 판막 질환에서 국내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는 근간입니다. 지금까지 심장 판막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심장 판막 질환은 질환의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설사 판막 질환을 진단받으신 이후라도 증상이 없으신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미 여러 가지 증상을 겪고 있으신 환자분들께서는 심장 판막 질환이 이미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검진을 하실 때 심장 판막 질환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이미 심장 판막 질환을 진단받으신 환자분들께서는 너무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고의 심장팀으로 구성된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 방문하시면 가장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동아 아산 건강감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